오늘 체크해드릴 이슈 바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신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법원에서 1차 신문 기일을 종료하고 내일 2차 기일 신문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2차까지 가는 신문이 있었던가 하는 만큼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 번의 기일로 끝나고 마는데 이번에 법원이 2차 기일까지 잡은 걸 보면 꽤나 고심하고 있다라는 게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요, 지난번 추 장관이 한 직무정지와는 달리 대통령의 재가까지 났기 때문에 홍순욱 부장판사가 이 가처분으로 정직 2개월에 대한 이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재가가 틀렸다라는 그런 효과까지 나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홍순욱 부장판사는 1차 신문을 종료하고 2차 신문을 잡으면서 양측에 아주 구체적으로 상당히 성명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좀 그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사실상 이런 발언을 해서 이 사건이 지금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어떤 것이냐? 홍순욱 부장판사가요. 집행정지 사건, 이 사건은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이 없어서 간략하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양측 모두 아주 집중해서 정리해서 보내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총장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양측에 질의서를 줬다고 합니다. 이 추가 질의서 내용, 법무부 측이 상당히 불편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문의 쟁점이 이렇게 한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긴급성, 바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이죠. 1분 1초라도 법치주의가 훼손되면 안 된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정직 2개월 중에 1분 1초라도 윤석열 총장이 내려가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고 긴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법무부 측에서는 해임도 아니고 꼴랑 2개월 쉬는 건데 뭐가 그렇게 회복하기가 어렵냐, 월급 주면 되는 거다. 그리고 대통령도 직무정지 사례 있지 않았냐? 그때 어떻게 했냐? 대통령 대행체제로 가지 않았냐? 그런데 무슨 검찰총장이 뭐가 그렇게 회복하기 어렵고 긴급하느냐? 라면서 입장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두 번째 쟁점으로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바로 여기서 이 재판부가 굉장히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윤석열 총장 측은요, 징계 사유 자체가 증거 없이 예단으로 한 것이다 라면서 징계 사유에 대한 이 불법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측에서는 봐라, 적법하게 열린 징계위에서 4가지 사유를 의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이 홍순욱 부장판사가요, 아주 불편한 질문을 했습니다. 뭐냐? 징계위 구성과 관련해서 징계위 구성 자체의 위법성이 없었는가 하는 거를 법무부 측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동안의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바로 이 징계위 구성, 징계위원장, 그리고 예비위원, 그리고 징계위 들어올 사람들, 징계위원, 신성식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 이 사람들 자체가 모여있는 게 위법 아니냐. 그리고 징계위원장은 느닷없이 왔는데 이 징계위원장은 이번 징계가 아니라 다음 징계부터 돼야 한다 라면서 이 징계위 구성에 대해 계속해서 이 위법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이 홍순욱 부장판사가 법무부에 징계위 구성이 적법했는가 위법했는가 바로 그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아니 좀 윤석열 총장 측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예측이 되는데, 그런데 법무부는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으로 좀 선회를 했습니다. 뭐냐? 좀 징계 사유에 있어서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재판부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가 라면서 윤석열 총장 측에 이 재판 문건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라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 재판부 분석 문건은요, 홍순욱 부장판사도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또 판사이기도 하고
또 이 재판부 문건이 지금은 뭐 문제를 삼진 않지만 사찰과 비슷하게 느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윤석열 총장 측에 질의를 한 것 같은데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쟁점, 이번에는 세 번째 쟁점입니다. 감찰 징계 절차 하자 여부. 여기서도 또 문제가 되는데요. 이 감찰,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감찰과 관련한 부분을 상당히 심도 있게 물었다고 합니다. 특히 재판부는 감찰 개시를 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가 한동수 감찰부장에 관한 이야기죠.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한동수 감찰부장이 감찰을 방해했다고 법무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윤 총장 입장에서는 총장의 승인이 있어야 감찰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총장이 승인하지도 않은 감찰 사건, 감찰 방해 사건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법원에서 홍순욱 부장판사가 바로 이 부분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법무부에도 물어보고 또 윤석열 총장 측의 입장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비공개로 진행된 신문이 무려 2시간이나 진행이 됐는데 2시간에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추가 질문을 해서 그걸 받고 24일에 다시 한번 신문을 열어가지고 아마 25일, 늦으면 25일, 조금 더 늦으면 26일, 그때 아마 결론이 내려질 거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신문 쟁점이 세 가지로 좀 요약이 되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공공복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무집행 정지를 인용하려면 한 측에서는 개인의 이익, 또 다른 한 측에서는 공공복리, 이 두 가지를 비교 형량해서 공공복리가 더 높다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은 가능하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아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 윤석열 총장 개인으로 봤을 때 2개월, 2년 임기제의 2개월은 얼마나 큰 것이냐라고 하면 인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측에서는 바로 이 공공복리에 대한 훼손, 여기를 가장 중요시해서 입장을 정리했는데 문제는 법무부 측의 공공복리 주장이 지난번 조미연 판사 사건에서도 인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원에서는 또다시 구체적인 설명을 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법무부 측의 주장을 법원이 좀 너네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계속 추가적인 답변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이 공공복리는 참 특이하게도 검찰총장의 지휘에서 직무 정지가 됐을 경우에 이번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번 인사, 검찰 공무원에 관한 사무가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검찰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는다면 그게 바로 공공복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주장하는 공공복리는 사실상 윤 총장의 입장을 들어주는 좀 도돌이표 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그 부분은 또 법원이 지적해서 윤석열 총장 측에 좀 약간 유리하게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를 한 이 법무부 변호인의 표정이 참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들어갈 때는 나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상당히 톤 다운돼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고 굉장히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법원에서 심리 자체가 법무부에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갔다는 것이죠. 많은 자료들이 나와서 법원에서 판단해 보니까 윤석열 총장 측의 입장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판단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윤석열 총장 측의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나왔는데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긴급성,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원전 수사 차질.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요. 실제로 지금 대전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월성 원전 사건에 이 피의자들이 벌써부터 저항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요, 벌써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용구 변호사가 법무차관으로 발탁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중징계를 주도하자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수사 대상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윤 총장 징계 사태 이후에는 내년 1월 검찰 인사에서 이두봉 검사장을 비롯한 대전지검의 지휘부와 수사 책임자가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아예
이 최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이나 그리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이 사람들의 소환 일정을 벌써부터 미뤄달라는 그런 요청이 나오고 있고 또 압수물 분석에 협조하지 않은 행태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빠르게 복귀하지 않으면 이 대전 월성 원전 사건 이런 중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점이 벌써 실제로 드러나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도 재판부는 판단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판사는 단순히 이 사건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판사도 많은 언론, 미디어, 뉴스를 보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거 바로 국민 여론입니다. 오늘자 쿠키뉴스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넘는 국민이 윤석열 징계 절차에 대해서, 징계 조치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평가를 내렸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잘못했다라는 여론이 54.4%로 매우 잘못함 45.4%, 다소 잘못함 9.0%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 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 정직 처분 받은 것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법원에서 과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윤석열 총장 직무집행 정지 2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냥 기각해도 될까? 이렇게 판단을 할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홍순욱 부장판사가 그냥 판결할 것 같았으면 아마 1차 신문 기일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순욱 부장판사는 상당히 본안 심리처럼 깊이 있게 판단하겠다라고 입장을 말하면서 이례적으로 2차 신문 기일까지 잡았고 양측에도 이런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벌써부터 대전 월성 사건 그 위에도 윤석열 총장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이 많을 텐데 그 사건의 피의자들이 이렇게 수사에 저항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이 소식을 들으면 법원에서 공공복리 판단할 때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